점수 잡는 Hacker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박범준입니다. 우리 오늘은 테스트 1번의 3번 질문 풀이하는 날이죠. 3번 질문은 보통 가장 어려운 질문에 속하는데 지난 시간에 대비해서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일단은 해당 교재의 첫 번째 테스트 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문제 유형 모르시는 거 있으면 초반에 문제 유형 설명 드릴 때 잘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 유형 파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의 유형 첫 번째는 멀티플 초이스 퀘션 문제 가운데 가장 빈출이 되는 선택지를 여러분들에게 4개를 제시하고 정답을 1개 선택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는 멀티플 초이스 퀘션 문제 했는데 그거는 선택지 5개 중에 2개 고르는 문제였죠. 근데 오늘은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멀티플 초이스 퀘션 문제, 그 다른 거예요. 정리를 구별해서 잘 해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지 4개 주고 정답 하나 고르는 이 문제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멀티플 초이스 퀘션 문제 메인 유형이 되겠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각 문제마다 선택지가 A부터 D까지 밑에 배정이 되어 있을 건데 제가 일부러 그걸 뺐어요. 왜냐면 이 문제 그 유형 접근하실 때 해당 보기를 먼저 읽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멀티플 초이스 퀘션 문제 저희가 지금 메인 케이스라고 말씀드렸던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순서 일치를 전제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출제자들이 출제할 때 정답이 번호대로 지문 속에서 나오도록 문제를 내요. 그런데 선택지가 각각 문제마다 4개씩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읽으시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돼요.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해요. 지문 가시면 까먹기 때문에. 선택지는 먼저 읽지 마시고 제가 지금 제시한 것처럼 각 문제를 모두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27번부터 32번까지 문제만 읽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배우시는 이 문제는 문제 속에 키워드 제시를 정말 잘 해주거든요.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는 게 좋은 거는 이름이든지 아니면은 뭐 숫자 힌트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단락에 가서 정답이 나오는지 그 단락 지정에 대한 힌트까지도 잘 주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문제를 모두 다 읽어보셔서 그 문제마다 키워드를 미리 골라놓은 상태에서 풀어보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럼 제 리드를 계속 따라가 보시면 문제만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를 한번 골라보는 거죠. 물론 제가 별색으로 처리를 해놨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27번 같은 경우에는 이 글쓴이가 뉴욕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왜 언급했을까? 목적은 뭐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뉴욕의 방문객을 언급했나? 여기는 당연히 뉴욕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뉴욕의 그 방문객이라는 표현이 핵심 키워드예요. 아마 지문에 거의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죠. 이게 나오면 문제 푸시고 두 번째 쪽 가시면 대놓고 단락을 지정해 줬죠. 두 번째 패러프에 따르면은 글쓴이의 탐구, 탐험에 대한 어떤 견해는 어떤가? 두 번째 패러프에서 28번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27번 문제는 대략적으로 정답의 위치를 예상할 수 있죠. 28번 앞에서 27번이 풀려야 되니까 얘는 첫 번째 패러프부터 여러분들이 정답을 노려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29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단락에서 28번 문제 풀고 난 다음에 풀리니까 얘는 아무래도 세 번째 단락부터는 정답을 노려보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순서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29번도 명확하게 명칭 힌트를 잘 줘요. 그죠? 명칭은 늘 지문에 그대로 나오니까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add and hit라는 표현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0번 문제 계속해서 가보시면 네 번째 패러프니까 29번은 당연히 세 번째 단락에서는 풀어야 되네요. 그리고 30번 문제는 네 번째 단락에 일명 golden age golden age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쿼테이션 마크가 붙어 있죠. 쿼테이션 마크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지문에 해당 표현이 또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golden age 31번 좀 빠르게 하죠. 6번 패러프를 가서 푸시면 되고 32번 마지막 패러프 가서 푸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대략적으로 어떤 표현들이 나왔을 때 정답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빠르게 보시고 각 문제별로 키워드 선택을 해보시면서 출발하시는 것을 추천. 우리가 실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정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매칭이라는 문제 유형입니다. 매칭. 매칭이라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시해주고 박스를 제시해줍니다. 박스 안에는 항상 항목을 제시해 주는데 거의 대부분은 사람 이름이 나오도록 항목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매칭 문제는 되게 단순한 컨셉의 문제예요. 각각의 문제와 관련 있는 사람
그 항목을 연결하는 문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33번 문제를 풀어봤을 때 지문 내용을 읽어봤을 때 3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C번 인물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답안지에 C번을 적으시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37번 문제는 A번 인물이랑 관련되어 있다. 그럼 A번 정답 적으시면 되시죠. 그래서 기본 틀은 이렇게 박스 주고 관련 문제 주고 연결하셔서 알파벳으로 정답을 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 이외에 어떤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될까? 당연히 순서 룰을 잘 기억해야죠. 외우는 겁니다. 또 매칭 문제라는 거는 빈출 문제이면서 순서 비일치 전제의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번호대로 정답이 제시가 되지 않아요. 33번이 먼저 풀릴 거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37번이 먼저 풀릴 수도 있고 30 중간에 5번이 먼저 풀릴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33번, 37번까지 순서적으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비일치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 강의에서도 비일치형 문제는 먼저 읽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무시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읽지 마시고 대신 이 문제는 박스에 있는 표현들을 키워드 삼아서 풀어줍니다. 왜요? 박스에 있는 표현은 명칭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명칭은 무조건 지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바꿀 수도 없죠. 사람 이름을 글 쓰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칭 문제는 문제 먼저 힌트 보지 마시고 이 박스에 있는 항목을 핵심 키워드 삼아서 각각의 항목들이 나올 때 문제를 그때그때 풀어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거 문장을 찾는 핵심 키워드를 줬다는 것만으로도 정답의 절반은 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거 문장 찾는 과정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일치지만 근거 문장을 잘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기본 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MB룰 별표 쳐보시고 얘는 다소 독특한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해주는 건데 이때 메일은 아마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주는 메일이에요. 즉 출제자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문자든지 간에 한 번 이상 쓰셔도 됩니다 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내실 때 A부터 E 중에 정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이 중에 원하시면은 A번을 한 번 이상 써도 된다. 근데 사실 이 한 번 이상 쓴다는 거를 그냥 시험 규칙 삼아서 정해드리면 동일한 항목을 두 번 정답으로 적으셔야 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자, 예를 봅시다. 현재 33번부터 37번까지 문제 푸실 때 이런 식으로 B번, B번을 각각 다른 문제에 대해서 두 번 썼죠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B번, D번, F번, 뭐 예를 들면 C번, A번 이런 식으로 정답을 냈다고 치면 각각 다른 거로만 지금 정답을 냈죠. B, D, F, C, A. 그러면 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잘못 푸신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비교 잘 해보세요. MB 문구라는 특이 조건이 주어지면은 두 번 동일한 것을 두 번 정답으로 적으시도록 정답을 구성해야 돼요. 이 룰은 사실상 모두 적용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이 룰이 벗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예외적인 경우가 나왔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룰대로 내기 때문에 적게 나오는 경우를 너무 염두하지 말고 대체로 나오는 경우가 이 문구가 나오면 두 번 동일한 항목을 정답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MB 문구가 이제 주어진 경우는 동일한 항목을 두 번 적어서 정답을 적어 주셔야 되시고 각기 다른 걸로만 정답을 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키워드는 박스 속에 있는 항목이 나올 때마다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박스 안에 있는 탐험가도 이름 있죠. 사람 이름이 나오면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칭 문제의 유형 설명은 다음과 같이 마치도록 해봅시다. 자, 세 번째 문제 유형은 지난번에도 공부하셨던 서머리 퀘스천 문제입니다. 서머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치와 비일치가 모두 출제가 가능한데 출제 빈도가 일치가 확실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예 하나를 정하는 거죠. 확률상. 그럼 일치를 항상 전제로 푸는 거예요. 비일치가 될 수 있는데 비일치가 나온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푸시다가 정답이 안 풀리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고 다만 웬만하면 한 80% 이상은 일치대로 나오기 때문에 빈도 때문에라도 순서 일치를 전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빠르게 전개할게요. 그러면 현재 두 단어를 넘게 쓸 수는 없어요. 두 단어까지 적으실 수 있고 38, 39 순서대로 정답이 나올 걸 예상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38번이 먼저 풀릴 거라 38번까지는 문제를 먼저 잘라서 파악하고 39번 이하는 나중에 읽고 푸는 게 훨씬 낫죠. 효율적인 걸 따져봤을 때.
그래서 38번 문제까지만 이건 읽습니다. 38번까지만. 글쓴이가 갖고 있는 본인만의 바이어스. 바이어스라는 표현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치중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 편견 정도가 되죠. 과연 글쓴이는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 생각을 뭐라고 밝혔는가 봅시다. 관련해서 이 글쓴이는 경험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수의 빈칸에 대해서 경험을 했더라. 과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뭐를 경험했는지를 찾는 문제예요. 핵심 표현은 bias라는 표현이 제목에 있으니까 bias, 그다음에 글쓴이, 여러 가지 뭐를 경험했는지 이 정도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지문 읽기 전에 문제 파악 과정을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문제 유형은 세 가지 유형이었죠. 그래서 이 세 문제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풀도록 또 노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